이번 시즌 맥라렌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노리스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점점 3패돼가고 있는 것이죠. 워낙에 막강해진 레이스카 덕택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은 이미 수중에 든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압도하며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원조 맥라렌 드라이버였던 노리스가 두 그랑프리에서 맥을 붙인 와중 바레인부터 마이애미까지 3연승 후기로 챔피언십에서 노리스를 16점의 차이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노리스도 현 그리드 내에서 젊은 축에 속하지만 그보다 더 싱싱한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고려장하고 있는 셈이죠. 현재 맥라렌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정도로 명백한 상황. 그러나 피아스트리는 본인의 약점이나 퀄리파잉을 극복함으로써 육각형 드라이버로 성장한 반면 노리스는 두 그랑프리에서 자이던 타이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두 경기 연속으로 피아스트리에게 뒤지고 말았습니다.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며 10그리드, 이후 해밀턴의 신들리 우즈방으로 레이스 중간 적지 않은 시간 손해를 보았고 이 배틀로 인해 레이스 말미에 르클레르를 잡는데 실패하고 포디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어지는 마이애미 그랑프리, 이 그리드에서 출발 후 좋은 스타트를 끊으며 베르스타펜과 휠투를 벌인 노리스였지만 베르스타펜의 엘보에 움찔하며 단숨에 6위로 급락했고 그 순위 손실이 뼈아프게 다가와 피아스트리에게 우승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시즌이 시작할 때 대다수의 F1 팬들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은 명명백백히 맥라렌,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의견이 분분해도 노리스가 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정작 시즌의 전반기가 흘러간 시점 벌써부터 이 예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리스는 위너카를 탄 지 2년 만에 굴러들어온 신임에게 입지를 빼앗기게 될까요?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노리는 남자는 오렌지 듀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 그랑프리마다 쿵푸엇을 뺨치는 차력쇼를 선보이는 중인 막스 베르스타펜, 은근슬쩍 다량의 포인트를 흡수하고 있는 조지 러셀도 있죠. 메르세데스의 레이스카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일부 세션에서 맥라렌에게 필적한 성능을 보이는 와중 러셀 또한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도전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이미 중국 그랑프리에서 시즌 2로 포디움 피니시를 한 러셀을 카타르에서 선보인 소프트 도박수가 양봉으로 결론나며 두 번째 포디움을 가져가는데요. 이후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셋업을 잘 잡고 페이스가 좋은 르클레르, 그리고 10그리에서 출발한 뒤 분노의 질주를 펼쳤던 노리스에게 한풀 꺾였으나 마이애미에서 세이프티카의 은총이 발휘되며 다시 한번 포디움 피니시를 해냈습니다. 현재 안토넬리가 루키치곤 천해천의 모습을 보이긴 해도 옆집의 오렌지 팀처럼 챔피언십 대결을 할 정도는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 러셀은 확실하게 메르세데스의 운전대를 잡고 팀을 컨스트럭터 2위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여전히 챔피언십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있을 그랑프리에서 러셀에게 큰 행운이 따르거나 도파민 중독자처럼 성공적인 타이어 도박으로 차의 성능을 뛰어넘은 성적을 거둬들인다면 맥라렌은 내전으로 끝나는 챔피언십 경쟁에 러셀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윌리엄스의 폼이 심상치 않습니다. 윌리엄스의 현 모습은 영광의 시절급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가장 빨라 보이는 것은 자맹아 보이는데요. 기나긴 억거비 시간 끝에 윌리엄스가 무하나 삽질을 끝내고 비로소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 두 그랑프리에서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먹고 컨스트럭터 5위 자리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첫 4그랑프리 동안 다소 나사가 빠진 것처럼 보였던 사인츠가 제법 퍼포먼스를 끌어올린 점인데요. 사우디에선 알본과 DRS 트레이는 형성하고 아이작 해저를 농락하며 4포인트, 마이애미에서는 6그리드에 안착한 뒤 9위로 들어오며 2포인트를 획득, 윌리엄스의 포인트 수확에 큰 공헌을 해냈습니다. 이런 와중 원래 잘하고 있던 알본은 올라온 레이스카의 퍼포먼스에 힘입어 더 많은 포인트를 득점했습니다. 알본 또한 사우디에서 사인츠와 2인 삼각을 하며 윌리엄스의 더블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마이애미에선 다소 얼빠진 성능의 페라리를 전부 멀찍이 뒤로 보냈고 안토넬리마저 추월해내며 5위, 무려 10포인트를 득점하며 올 시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덕분에 소위 4강팀이라 불리는 맥라렌, 레드불, 메르세데스, 페라리 그 밑에 중위권에서 춘추전국 시대급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 가장 먼저 5강에 반열에 든 팀은 윌리엄스가 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죠. 제임스 바울스로부터 출발한 개혁이 확실히 윌리엄스의 상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두 드라이버 또한 기량이 한껏 올라온 가운데 이 도약이 윌리엄스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 시즌 중국 그랑프리에서 더블 디스퀄리파이드가 터지며 아주 대단한 출발을 보였던 페라리, 그러나 티포시들은 DSQ가 떴다는 소식에 천불이 터지긴 했어도 내심 낙담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랑프리마다 차 성능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믿었던 차 성능마저 슬슬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완전히 윌리엄스에게 뒤처진 모습을 보이며 윌리엄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물론 이는 페라리의 서스펜션 특성상 좋은 셋업을 잡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페라리가 컨스트럭터 5위 차에게 퀄리파잉과 레이스 모두 잡힌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죠.
더군다나 현재 페라리는 컨스트럭터 4위, 3위인 레드불은 9포인트, 메르세데스는 37포인트로 이미 큰 격차를 둔 채 두 컨스트럭터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페라리 SF25는 페라리 전설의 요구르트 트럭인 F14 T와 같은 성적을 받는 것이 정해질 수순으로 보이죠. 레드불은 베르스타핀이 워낙 막강한 모습을 보인 데다 치노다가 부스럭이긴 하지만 포인트를 벌어다 주기 시작했고, 또 막상 패를 까보니 레드불의 레이스카가 그렇게 참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는 두 드라이버가 이미 잘해주고 있는 데다 차 성능도 가끔 폴포지션을 노릴 정도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페라리는 확실히 미면 하얀 곡선을 그리며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페라리로 이적한 루이스 해밀턴은 페라리의 전략쇼를 제대로 만끽하며 레이스 중 우라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르클레르는 그래도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포디움 피니시에 성공하며 놀라운 결과를 냈으나, 해밀턴은 사우디 그랑프리에선 7위,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선 9위에 들어오며 차의 성능에 비하면 불만족스러운 포인트를 차려왔습니다. 이런 와중 해밀턴은 거의 매 그랑프리마다 전략 문제로 엔지니어와 언쟁을 펼치는 것을 넘어 비트만 깔면 랩 배틀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살벌한 팀 라디오가 늘려고 있는데, 확실히 현재까지만 봤을 때 해밀턴의 페라리 생활은 순탄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해밀턴이 작년에 맡았던 위닝카의 실루엣은 그저 신기루였을까요? 23시즌과 24시즌 그리고 25시즌까지 엄청난 규정 변화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가 지날수록 10개 컨스트럭터의 격차는 점점 촘촘해졌고, 현재는 노포인트를 굶어가고 있는 컨스트럭터 없이 모든 팀들이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확실히 이 팀만은 다른 8개 팀보다 느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우버죠. 자우버는 24시즌처럼 레이스를 말아먹을 정도의 피트스톱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그냥 순수하게 차의 퍼포먼스 부족으로 컨스트럭터 꼴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운도 안 좋았는데요.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휠켄베르크가 첫 스틴트를 확연히 길게 가져오면 포인트권이 진입, 그러나 그 이후에 세이프티카가 뜨지 않으며 백마커 신세가 되었고, 자우버의 가브리엘 보틀레터가 로얄로드의 품격을 보여주며 13그리드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으나, 이내 레이스 중반부 페라리산 엔진이 마시가며 그대로 레이스를 퇴장해버렸습니다. 호주 그랑프리에서 막장 같은 레이스 수업 휠켄베르크가 노련하게 6포인트를 획득한 것은 미안이지만 2년 연속으로 컨스트럭터 꼴찌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아직 호재라 불릴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에스턴 마틴이라는 거지 정제가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에스턴 마틴도 차 성능에 박을 대로 박아버려 점점 Q1 탈락 전담반이 되는 등 자우버와 더불어 리버스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우버의 다음 업그레이드가 잘만 먹힌다면 에스턴 마틴을 지금의 자우버 위치로 보내는 것을 넘어 하스, 알비, 알핀 등 중위권으로 도약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정말 순탄하지 못한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잭 또한입니다. 이 드라이버가 주말마다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간 드라이버가 한 명 있죠. 바로 프랑코 콜라핀토입니다. 이미 알핀 측에서 콜라핀토를 들먹이며 시트를 마구 흔드는 와중 잭 또한은 가능한 빨리 퍼포먼스를 내야 평탄한 시즌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시즌 초반기만 봤을 때 잭 또한의 성적은 2년 전 미국인 드라이버가 생각날 정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호주에선 빗길에 실수하며 사고를 낸 뒤 리타이어, 중국 그랑프리에서 페이스저와 페널티로 13위, 일본 그랑프리에서 DRS 조작 미스로 차를 구겨진 음료 스캔처럼 만들었고, 바레인과 사우디에선 페이스 저저로 노포인트로 피니시했습니다. 당연히 F1 레이스카를 처음 타는, 그것도 변변찮은 퍼포먼스 레이스카를 타는 루키 드라이버가 안토넬리급의 퍼포먼스를 내길 바라는 건 언감생심이고, 적응만 해도 1인분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뷔 1년차의 시간이지만 하필 속한 팀이 알핀인지라 잭 또한의 시트는 다른 루키들보다 몇 배는 불안정해 보입니다. 우선 시즌 전반기에 봤을 때 잭 또한은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고 그저 그런 평균적인 루키 드라이버의 성적을 내었는데요. 과연 알핀은 잭 또한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할지, 혹은 레드불의 전략을 답습해 잭 또한은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